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종로 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고는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대치 2강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를 같이 동시 출강하고 있는 강사 고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머님들이 첫 시험을 보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고, 특히나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어렵다고 많이 설명해서 안 들어보셨죠. 내신 자체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래, 첫 시험이고 내신이 뭐 어렵다고도 안 하니까 그냥 혼자 공부해봐 라고 하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어쨌든 내신이 쉽든 어렵든 등급은 나온다. 그게 포인트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A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90점대만 넘으면 성적이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1등급, 2등급 어쨌든 석차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신이 쉽든 어렵든 어쨌든 1등급, 2등급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긴 해요. 저는 작년부터 1월부터 개강을 했을 때부터 1년 반을 데리고 가는 지금 친구들, 청담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의 분위기가 학교에서는 안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로 다니지 않고 굳이 여기 대치까지 다니는 이유는 사실 내신이 쉽다는 건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1, 2등급 혹은 3등급까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2학년 시험을 딱 보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난 정시를 해야겠다. 정시파. 나는 정시를 준비해야겠다. 라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내가 등급에 관계없이. 등급이 뭐 4등급, 5등급 떨어지는 아이들은 당연히 정시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거고, 3등급 때 아이들도 나는 내신보다는 정시를 준비해서 정시로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속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신, 저는 수학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신이 쉬운 학교는 그만큼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신만 준비하면 성적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저를 따라오면서 저는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 당연히 풀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거 대비 다 시킵니다. 왜냐면 저는 고3 경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3 그리고 저는 종로학원 있을 때 재학생뿐만 아니고 재수생, N수생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청담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멘탈 너무 중요하죠.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1학년 때 성적을 딱 맞으려고 했는데 성적이 생각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내신이 너무 따기가 어려우니까 정시를 준비해야겠다.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2학년은 당연히 정시를 다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지금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내신은 놓지 마라. 고3 때까지, 고3 1학기 때까지 저는 내신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연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완수투 지금 배우고 있고 1학년 아이들도 어쨌든 내신은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이 내신의 중요성을 잘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수시 6개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내신 중요하대, 내신 절대 놓치면 안 된대, 이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이 노니까, 친구들이 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처음이라서 이런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학원을 2개, 수학 입장에서 2개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학원을 하나 하면서 과외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 진짜 많았어요. 작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과외를 시작했다가 학원을 이제 다닐까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 다 중간고사 보고 저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수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담고 자체가 특히나 수학의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원이랑 과외랑 그냥 다 붙이시는 거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시고 어쨌든 아이가 성적이 나오게끔 하고 싶으시니까 저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였어요. 선행도 거의 안 돼 있었고 선행이 거의 뭐 상도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돌리고 하부분 한 번 보고 근데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 학원을 보내시고 학원과 과외를 병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거 흡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는 내신 일주일, 길면 2주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이상의 이 긴 시간을 집중하기 어려워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골고루, 그러니까 저는 편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공부 편식하지 말라고.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만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학만 하면 수학이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고 어머님들이나 병행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선택해서 그 하나를 믿고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다녔는데 클리닉이 문제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더 질문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시간이 언제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닉을 차라리 더 잡는 게 낫지 중구난방으로. 왜냐면 문제집이 저도 있고 자체교재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자기 교재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럼 아이들은 그 숙제를 메꾸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아이들이. 왜냐면은 제가 해주고 그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 시간이 없는 거죠. 저는 학원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만약에 수학을 4시간 들어요. 그럼 아이가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1.5배 이상은 돼야 그 아이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원을 8시간 보내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이다. 이러면 흡수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만 엄청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문제 양이 절대적으로 늘긴 늘어요. 저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늘어야겠지만 문제가 느는 것 비해서 아이들이 푸는 양도 교과서 위주로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사실 청담고는 교과서에서 연계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2도 거의 지금 이번에 저한테 수업 들은 아이도 190점대가 있는데 그 아이들 거의 교과서에서 연계돼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연계된 거란 얘기는 숫자가 변형되거나 문제 자체가 복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유형 자체가 1번과 3번을 섞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블랙라벨, 일품 이런 거 푸는 거 물론 중요하죠. 동기부여도 되고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그게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저는 단계별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도 보시면은 주교재, 부교재 다 A, B, C 스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 레벨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못해. 그럼 A, B 단계를 시키는 거고 C 단계에서 몇 문제만 선별해서 저는 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잘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B, C 스텝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문제를 줘야만 아이들도 진짜 흡수를 잘해요. 토해내지 않고 흡수를 잘하고 그게 우리 거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명회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어머님들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 다니면 다닐수록 청담고는 내신이 어렵지 않대. 근데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 결론적인 거는 그거잖아요.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아이가 지금 현재 아이에게 맞는 레벨링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문제집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냐면 만약에 10문제가 있을 때 10문제 중에 5문제는 혼자 스스로 풀 수 있고 한두 문제 아예 모르겠고 한두 문제는 좀 어려워 아니면 계산 실수야 이런 식으로 50% 이상의 문제는 혼자 그 문제집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10문제 중에 9문제를 모르고 한 문제 그냥 찍어서 맞췄어. 이런 문제집을 지금 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레벨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와 얘기를 하실 때 동기부여를 계속 주셔야 돼요. 왜냐면 2학년 가면은 정말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자기한테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한대요. 수업 태도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근데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 왜 그래? 너 왜 공부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1학년이다 보니까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계속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PPT 뒷부분에 제가 수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유인물에도 제가 주교재 그리고 매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서술형들이나 이런 거는 따로 시키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풀이. 이거는 어머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학학원을 가는데 연습장을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연습장 안 가지고 그냥 문제집만 갖고 와요. 그 문제집을 풀어요. 물론 문제집을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칸이 되게 좁거든요.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큰 페이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뭐 풀이를 할 수 있는 용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시험 대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시험 대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딱 줬을 때 그 40분, 50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평상시에는요 연습장을 챙겨주시고 중고난방으로 푸는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그냥 문제를 1번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여기다 해서 이거 아니고 이거 X치고 막 이렇게 푸는 아이들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훈련을 왜 시키냐면 문제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고 어디서 오답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네 짚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쓰면. 근데 순서대로 쓰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할 때도 서술형을 준비하듯이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뭐 임으로도 다 쓰고 뭐 한글을 다 써요.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쓰는 거는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거 다음에 이거를 풀고 이거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답이 이거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수학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거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거 다음에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볼 때 막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는 잠깐만 멈추라고요. 먼저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풀 건지. 근데 그 연습을 처음부터 해주시지 않으면 좀 2학년 때는 긴 문제들, 왜냐면은 저가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모의고사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준킬러 문제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준킬러는 풀이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가 긴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코어 힘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문제를 풀 때 코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2학년, 3학년 갈 때 그 내신 혹은 모의고사를 다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대고나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 지역은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문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시험도 40분 안 두거든요. 거의 30분 이렇게 풀고 나머지 20분, 10분은 오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들도 그 부분 조금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너무 중요하다. 점점 의욕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계속 의욕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얘도 공부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후를 조금 가지고 어머님들이 지금 조금 마음을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약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